초안지 이야기의 사부는 여치의 죽음까지입니다. 금의 환영한 유방은 항우의 분봉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자 서쪽은 되도록 직접 다스리고 동쪽 7곳에만 제후왕을 두기로 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이 세력 한신은 장안에 불러 명예직으로 바꾸고 그 사이에 영토를 신속히 세 나라로 나눠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불평을 하며 다다익선이란 사자성어가 생깁니다. 유방은 기껏해야 10만을 다스릴 수 있는 군주고 자신은 다다익선인데 유방은 장수를 10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방은 한나라 땅을 뺏으며 그 유민들을 변방의 대지방으로 이주시켰는데 흉노의 공격 한 번에 패배해버립니다. 대나라 왕에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앉힙니다. 대나라가 또다시 흉노적 목돌에 패배하니까 유방이 직접 10만을 이끌고 진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크게 패하고 산에 7날 갇혔다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굴욕적인 화친을 합니다. 유방이 짜증으로 오는 길에 사위 장호에게 무리하게 풀자 그 신하들이 이에 반발해서 암살을 시도합니다. 장호가 이것이 발각되자 책임을 물어 제후로 강등되고 왕 자리에는 또 유방의 아들이 앉혀집니다. 흉노를 막으러 대나라의 군권을 줬던 진희 장군이 반란하자 쉽게 진압됩니다. 한신과 팽월 등이 난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삼족이 멸해지고 양나라 왕에는 또 유방의 아들이 앉혀집니다. 유방은 각 제후왕의 자리에 아들을 앉힐 생각은 했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유방을 대신해서 여후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유방은 이에 부담을 느껴 태자 유영 대신에 척부인의 유여의를 태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흠도 없는데 장자가 황제가 되는 것이 옳다는 관료들의 반대에 막혀 유영을 그대로 태자로 둡니다. 한신과 팽월이 제거되는 것을 본 영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한 차례의 싸움 만에 패배합니다. 유방은 몸이 아파 태자를 보내려 했지만 여후가 등 떠밀어 출전하고 유방은 결국 전투의 후유증으로 이윽고 사망합니다. 영포까지 무너진 것을 보자 노관은 자신이 다함인 것을 알고 흉노에게로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역시 유방의 아들이 앉혀집니다. 위만은 고조선으로 망명했다가 모반에서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유방은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생모가 전부 달랐습니다. 본부인은 셋이었습니다. 정식 결혼을 치른 정실부인은 여치로 그 아들 유영이 15세에 2대 황제에 오릅니다. 건달 시절에 아이를 가진 조씨는 유방이 자신을 버리고 결혼을 했어도 순히 보내줍니다. 둘째 부인은 척씨로 유방이 파촉 한중에 갇힐 때 만났고 본부인보다 더 사랑하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셋째 부인 박씨는 원래 위나라 위표의 아내였지만 유방의 영웅됨을 보고 셋째 부인이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박색이라 유방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후궁들 중에서는 유장을 낳은 두 번째 조씨가 여치의 질투에 자결로 응수하고 유장은 여치의 손에 길러져 여치는 자기 손으로는 유장을 끝까지 해치지 않습니다. 여치는 여태후가 되어 2대 황제의 자리를 겨뤘던 척부인의 아들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인자한 유영이 살리려고 계속 곁에 두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나라 왕자리인 유우를 앉힙니다. 여후는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아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벙어리를 만들고 귀에 유황을 붓고 죄수들에게 강간케 하고 마침내 돼지 우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유영에게 이를 보이는데 유영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고 1년간 병상에 틀어박힙니다. 사람으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냐며 정치에 학을 떼자 여후가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에 도성에 유비가 입조했고 연회가 열립니다. 당시에는 황실법도가 그리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영은 자기보다 형님인 유비를 상석에 앉힙니다.
여후가 보아하니 아들은 병약해서 변고하고 생길 텐데 유비가 다음 황제가 되기가 쉬워 보였습니다. 이에 독주를 건네고 눈치를 챈 유영이 그 독주를 엎어버립니다. 유비가 이를 보고 살궁리를 모색해 노원공주에게 제 나라 중 성양 땅을 바치겠다 하고 생존합니다. 덕분에 아들에게 자기를 물려주며 자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랫동안 승상을 해온 소하가 병이 들자 유방의 유언대로 후임으로 조참이 정해집니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무위로 천하를 다스리자 모두가 휴식을 갖게 되어 모두 칭송합니다. 여후는 이남 이녀 남매였습니다. 여후는 외손녀 효혜를 아들 유영과 결혼시켜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들 중에서 아들들이 생깁니다. 병약한 2대 황제 유영이 단명하자 여후는 유공을 3대 황제로 세웁니다. 조참의 다음 승상으로 여씨의 일족을 중용하자는 의견에 동조했던 진평을 삼습니다. 첫째 오빠의 아들 여태를 제나라 땅 일부를 또 빼서 여나라 왕으로 세웁니다. 유방이 그러했듯 이때부터 여후는 각 왕을 여씨들로 채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유공이 여후가 섭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모였던 후공을 죽여버린 것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자 여후는 눈치채고 황급히 유공을 또 독살시키고 유홍을 4대 황제에 올립니다. 이 무렵 여나라의 여태가 일찍 죽어 그 아들에게 물려지지만 교만방자하다는 이유로 폐위되고 그 둘째 아들 여산에게로 물려집니다. 연나라의 왕 유건도 독살당하고 첫째 오빠의 둘째 손자인 여통에게 주어집니다. 이 무렵 조나라 왕 유우가 후공을 더 사랑하자 본부인이 여후에게 유우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음해를 해서 유우가 굶겨 죽입니다. 유회가 다시 봉분되지만 여씨 일가에 답답해하다가 이윽고 자살을 하고 여록이 조나라 왕으로 임명됩니다. 이처럼 하북은 전부 여씨의 손에 떨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진 여후는 죽기 직전에 일가를 모두 장안으로 부른 뒤에 여록과 여산에게 북군과 남군을 맡겨 장안을 에워싸게 한 뒤에 안전하게 임종합니다. 이때 제나라의 왕 유양의 동생 유장이 장안에 있어 이 정보를 빨리 유양에게 알리며 반란을 하라고 전합니다. 유양은 유택의 군대도 속여서 빼앗아 서쪽으로 출격합니다. 여산은 깜짝 놀라 관영 장군을 보내 막게 하지만 여씨의 전횡이 여태 탐탁치 않았던 관영은 평양성에 멈춥니다. 그리고 각 제후 왕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주발은 황제의 칙령을 속여 북군의 여록에게 이제 안전하니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뒤 장군의 인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들고 북군에게로 가 여씨를 따를 자 오른쪽, 유씨를 따를 자 왼쪽으로 오라 하여 전부 유씨의 군대로 되돌립니다. 여록이 군권을 잃었음을 모르는 여산이 궁에 들어서자 유장이 그를 빨리 죽여버립니다. 북군과 남군이 장악되자 장안에서 여씨 일가는 대대적으로 숙청당합니다. 사실 여록의 군대를 뺐거나 여산이 길을 헤매게 한 꾀는 승상 진평이 냈습니다. 진평은 유장을 보내 관영과 유양의 군대를 모두 부르게 만듭니다. 다음 황제를 정해야 하는데 유방의 아들 중엔 유항 유장이 있고 반란을 한 유양이 유력했습니다. 유양에게 군사를 뺏겨 앙심이 있는 유택 등이 유양은 외척 세력이 세므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후의 잔혹함을 겪은 뒤라 외척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점, 외척이 미약하고 성품이 너그러운 유항이 다음 황제로 모셔집니다. 유항 그리고 그 아들의 시기에 한나라는 부강해지고 23년이 흘러서 유항이 이윽고 그 어머니인 박씨가 차례로 눈을 감습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유방은 항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철저히 토사구팽하고 혈연을 봉건시킵니다. 여씨는 역사의 악녀, 외척 세력의 공포를 뼛속 깊이 심어줍니다. 여성의 무기는 멈추지 않는 악의, 잔혹함, 그리고 혈연이었습니다. 박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오히려 권력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초안지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